제가 최근에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ESG계의 이모카세라고. ESG 어머니 아니냐. 근데 어머니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어머니 아직은 이유죠. 이모카세 아직. 정도. 네, 대담의 2부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넷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또 고민을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실장님이 보실 때 쉽지 않은 여정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길이다 라고 하셨고,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지 한번 쭉 설명 부탁드릴게요. EU 같은 경우가 사실은 환경 이슈, 여러 넷제로 이슈 관련, 또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가장 좀 선도적으로 기업들이나 또 각국 정부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030년 55%, 2040년까지 90% 이상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유럽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또 도입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기후공시 이슈라든지 환경 이슈를 얼마나 기업들이 잘 관리하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제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도 지금 당장 EU 관련된 여러 제도들에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큰 노력 부탁드리고, 책임님이 다른 기업들과도 일을 많이 하실 거고 아니면 다양한 나라에 출장도 가실 텐데 이렇게 대응을 잘하면 진짜 우리 넷제로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경험 있으세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EU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2090년에 배출했던 배출량보다 무려 55%를 탄소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이나 규제 트렌드는 EU의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도 EU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반면에 가장 어려워하는 국가가 EU이기도 합니다. 까다롭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EU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EU는 왜 이렇게 지속가능 혹은 서스, 넷제로 이런 거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 걸까요? 산업화의 역사가 저희보다 훨씬 빠르죠. 훨씬 길죠. 사실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오염과 사회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이슈들이 굉장히 깊고 넓게 사회 전반으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산업 자체도 그렇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많이 전환하게 된 거죠. 이렇게 관심 갖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본인들의 과오를 조금은 해소하기 위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피해받는 국가들 생각이 났어요. 그런 나라들의 산업이나 아니면 그런 나라들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파리 협약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협약이기 때문에 넷제로를 향한 목표와 도전은 모든 국가가 함께 한다는 건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저개발 국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가들은 결국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고배출 사업 말고 다른 저배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라는 고민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풍황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풍력 발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에 따라서 선진국에 수출하거나 할 수 있는 자국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도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많은 인프라적 지원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아요. 그런 지원들에 대한 협의나 아니면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있나요? UN 차원에서 매년 그 기후변화 관련된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면서 전 세계 정부와 또 기업들을 초청해서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나는 사실 기후 적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적응을 위한 여러 인프라를 또 저개발 국가에 많이 또 도입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는 많이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함께 함께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네네네. 어쨌든 ESG가 20주년이잖아요. 네네. ESG 흐름을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3가지 정도 축으로 저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SG,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이슈가 굉장히 규제화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발적으로 사실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키고 규제화시키는,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ESG를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지금은 사실은 모든 기업이 이 ESG를 사실 재무성과와 연계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경영학을 배울 때 사실 기업의 목적은 사실 주주이익이 극대화였지만 주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한국의 모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그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라고 또 규정한 적도 있었는데요. 더 포괄적인 기업의 방향성, 정의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실까. 진짜 짧은 질문 드렸는데 흐름을 쭉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까지 찝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이 진짜 각 분야 요소마다 계시니까 그래도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봤고요. 책임님은 그러면 25년도에 어떤 분야가 좀 ESG적으로 좀 핫할 것 같으세요? 앞서 실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속 가능성 공시 의무화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데 주식을 할 때 기업의 가치 투자를 위해서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열람해보고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들이 이 사업 보고서 안에 담기는 게 지속 가능성 공시고 그리고 이게 법제화 의무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지속 가능성 공시가 언제 진행되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목표가 없었거나 또는 행동이 부진했던 기업들은 발전의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뭐 선도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취적으로 하는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화학은 그 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있는 부서 넷제로 추진팀에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있는 한 잘 되지 않을까. 아, 네. 이 CEO 보고 계신가요? 아, 정말 근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넷제로에 대한 얘기, 뭐 글로벌 트렌드, 또 우리의 고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혹시 대담한 목표나 꿈이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ESG계의 이모카세라고. ESG계 어머니 아니냐 해서 어머니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아직은 이르죠. 이모카세 아직. 정도로 해주겠다. 이제 기업 임원분이 별명 붙여주셨는데 저희가 되게 다양한 아젠다를 많이 다루거든요. 골고루 사실 이 모든 게 토대가 돼야지 사실 ESG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속 가능성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전사적으로 이제 또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리더십의 방향성, 또 회사의 철학과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회사 안에서 전반적으로 잘 내재화가 되고 같이 좀 공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ESG 광풍이 지난 3, 4년, 4, 5년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선언이나 목표를 수립하는 걸 넘어서 실질적인 이행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많이 또 협력하고 더 이제 공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어떤 그런 목표를 들으면서 제가 또 기사를 하나 봤는데 CEO들이 1순위로 뽑는 미래 전략 중에 탈탄소나 지속가능 뭐 아니면 이런 넷제로 이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혜기님은 어때요? 저는 실장님 먹고 이렇게 대담한 담대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가정에 사랑하는 두 아이가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후위기, 기후재난 상황에서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멋진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할까?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아빠 멋있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어려서 11월에 업로드 되는 거 보면 네,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꽤 긴 시간 우리가 넷제로도 얘기하고 사회 또 환경 이슈를 다뤘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기업만 또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랑 함께 이런 고민들 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게 정말 너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좋은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오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오늘 뭘 하는 건가를 찾아봤었는데 이게 교육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의 힘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반 대중들한테 조금 소개할 만한 기회가 있어서 좋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모두 다 할 수 있고 더 나은 지구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뭐 두 분이 MC보다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두 분 말씀처럼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로 우리가 다시 돌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네,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대담의 촬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컨텐츠로 내년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 앞으로의 대담에도 많은 응원과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 인사드릴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